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21번째 부동산 대책 내놨다고 저희가 방송했는데 이제 22번째. 네. 이게 뭐 횟수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시 그러게요.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종합부동산세부터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부세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거를 예. 포함해서 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과표가 이제 94억 원 초과하는 다주택자, 이게 이제 3주택 이상을 갖고 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데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이제 적용받게 되고요. 이는 그 현행 3.2%의 약 2배 수준으로 지난해 그 12, 16 대책 4.0%포인트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는 거는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렇죠. 빨리 내놔라. 이런 신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그 1주택자도 이 종부세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그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이제 0.3%포인트 오르게 되는데요. 예. 다만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올리진 않습니다. 아하. 예,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이제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 이렇게 1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올리면 실제 그 임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제 노년층에게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고령자에 대한 오히려 세액 공제율이 더 10%를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되죠. 예. 그리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60세에서 65세는 공제율이 20%로 올라가고 그리고 65세에서 70세는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요. 70세 이상은 40%까지 세액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되죠. 고령자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그 이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양도세도 이제 대폭 올라가죠. 양도세도 이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요.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이제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는 60%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 2년 이내에 집을 사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예. 이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이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이유를 없애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을 벌면 그 법만큼 다 환수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국고로 대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예.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지고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시그널이죠. 예. 그 양도세가 이렇게 또 올라간다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뭐 꼼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새 또 자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집을 안 팔고 증여를 하겠다 자식들에게 증여세가 더 싸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꼼수를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올리는 부분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52%, 62% 최고세율로 이제 적용을 하던 것이 내년 6월부터는 62%, 72%까지 10%포인트 정도 더 규제 지역에서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고자 해도 사실 70% 가까이 세금으로 낸다면 팔려고 내놓지 않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요새 안 내놓는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증여세는 여전히 세율 변경이 없어서 최고 50% 세율 구간이다 보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양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해서 세금 부담이 더 낮게 적용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러면 또 정부에서는
증여세도 올리겠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편법을 좀 막겠다. 어떻게 쓰든지 그때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예, 요새는 대응이 되게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22번째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몇 번째 대책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예. 없어진 게 아닌가. 그 양도세 법안 언제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 이제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예. 이제 따라서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 보유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는 이게 시장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기회로 이용하는 분들이 또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예. 그게 쫓기는 이 그 무슨 게임 같습니다 지금. 예. 두더지 게임이죠. 네. 이거 뭐 6월 1일까지 이제 유예해 준 것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좀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때까지 빨리 집을 처분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법인과 관련된 얘기도 이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간 그 다주택 보유 그 우회 수단으로 사용됐던 그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그 종부세 기본 공제 6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되고요. 예. 일괄적으로 종부세 6%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세부담 상한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 상당히 세부담이 이제 여기서 많이 늘어나고 사실 국가 그 세수도 여기서 많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다주택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렇죠. 양성화하겠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게 예. 유도를 했었죠. 예.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이제 갭 투자의 수단이 되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폐지를 하기로 했고요. 예. 기존에 뭐 이제 다른 그 빌라나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그 혜택은 그대로 이제 상업용 적용을 시설에 한다고 대해서는. 합니다.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한 다주택자가 의무 임대 기간 그 4 내지 8년 그리고 임대료 상승폭 제한 5% 이내 이런 요건만 갖추면은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지금은 받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전혀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논란이 됐던 그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기존 아파트 사업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요 억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또 대폭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기존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4개 이상 보유할 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이제 기준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세율도 기존 1 내지 4%에서 8에서 12%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주택가액에 따라서 1 내지 3% 적용되던 것이 일괄적으로 이제 12%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4배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1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서 1 내지 3%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주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종전 대비 최대 3배 늘어가는 셈이고요. 결국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집을 사도 세금을 더 내고 보유해도 더 내고 예. 파는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 늘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의 정책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세금만 올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미통당의 이제 그 공격의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뭐 다른 수단이 또 미통당에선 제안을 하지 않아서 예.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궁금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날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들 다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한 주택만 보유해라. 네. 예. 이게 말이 맞는 것이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부담만 가중시켜 세금으로는 주택 안정화 시킬 수 없다. 이런 비판의
골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과거 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미통당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비율이 현재 여당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없이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예. 미통당 내부에서도 이제 다주택을 그 처분해야 한다는 그 청와대의 방침이나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대해서 헌법 위반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지금 없고요. 예. 그 대안도 사실 마땅히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미래통합당의 그 어느 한 비상대책위원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그 앵커의 질문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든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 급등이나 그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리고 그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완성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 말꼬리 흐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그 대원칙을 적용하면 예. 양도세는 이제 대폭 올리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하는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낮춰주고 그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이런 걸 오히려 낮추는 게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예. 그러면서도 가격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보유세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서 1가구 2주택 실소유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유세나 취득세 이런 것들은 낮춰주는 것이 조세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오늘의 소리, 오늘은 아이디 오아시스님께서 비 내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우리 지역 많은 비가 내렸지요. 오아시스님은 비 소식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접하셨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사에 일감이 줄면서 무급 휴직으로 지낸 지 4개월이 됐는데 드디어 다시 출근하라는 반가운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모두 힘내시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안내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KBS 대전 총국 개국 70주년을 기념해서